소녀가 옷이 흐트러진 채 길가 풀숲에 누워있다. 폭행한 남자는 만족스러운 듯 바지를 추슬렀다. 그때 소녀의 휴대폰이 울린다. 엄마가 걱정하며 그녀를 찾고 있다. 하지만 눈앞의 남자는 엄마의 동료였다. 엄마의 전화가 걸려오자 그의 마음속에 또 다른 사악한 생각이 들었다. 잘한다며. 그럼 생각도 깊겠지? 안경 쓴 남자는 천천히 일어섰다. 조용히 다가가 엄마에게도 나쁜 짓을 하려 했다. 바닥에 누워있던 미경은 더는 참을 수 없어 몸부림치며 일어나 길가에 있는 돌을 집어들었다. 남자의 얼굴이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었다. 미경은 멈추지 않고 분노가 가라앉을 때까지 계속 때렸다. 엄마는 청각장애로 인해 처음부터 끝까지 이쪽 상황을 알아채지 못했다. 사건 후 미경은 살인자로 판결되었다. 폭행 증거가 없어 한국 경찰은 그녀의 동기를 의심했다. 누군가는 미경이 고의로 사람을 죽였다고 하고 또 누군가는 미경이 남자와 자발적으로 관계를 맺었다고 했다. 하지만 남자는 이미 죽고 진실은 더 이상 확인할 수 없었다. 엄마는 비통해했다. 결국 미경은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. 엄마가 법정에서 간절히 애원했지만 한 번 내려진 판결은 누구도 바꿀 수 없었다. 결국 미경은 여자교도소에 수감되었다. 첫날 그녀는 떨며 감방에 들어섰다. 사회에서 온 언니들의 세례를 맞이할 준비를 하며 하지만 여기 사람들은 예상과 달리 다들 친절했다. 언니들은 입으로는 무섭게 말했지만 밤에는 미경이 팔베개를 하고 자는 걸 보고도 베개를 빼앗지 않았다. 다음 날 그들은 함께 식사를 했다. 노란 머리 언니는 귀한 소시지도 꺼냈다. 식사 중 대화를 통해 그들은 미경에게 교도소에서도 자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. 이 소식을 듣고 미경은 가장 힘든 자동차 정비 공장을 선택했다. 이렇게 하면 어머니의 부담을 최대한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. 밤에 언니가 먼저 미경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다. 언니에게는 아들이 있었지만 음주운전 사고로 죽임을 당하고 도망쳤다. 범인이 자수하던 날, 언니는 그 사람의 집에 가서 불을 질렀다. 그 가족 5명을 태워 죽였다. 그 순간의 분노에 휩쓸려 끝없는 후회와 함께 삶을 살아왔다.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니는 미경에게 다시 용기를 내어 살라고 격려했다. 곧 미경은 처음으로 가족 면회를 맞이했다. 비록 어머니는 청각장애가 있지만 몇 마디 단어를 연습해오셨다. 거울 앞에서 미소를 연습하며 딸에게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. 하지만 모녀가 눈을 마주친 순간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렸다. 서로 수많은 그리움을 표현했다. 하지만 엄마가 떠난 후 미경은 갑작스럽게 감기에 걸렸다. 교도소장은 그녀를 의무실로 보냈다. 그곳에서 뜻밖의 결과가 나왔다.